40년 국민 인꼬부부라는 거대한 기망흑의 종말, 며느리 가스라이팅의 참혹한 현장, 양육비 잔혹사, 그리고 VIP 라운지에서 드러난 추악한 민낯.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경력을 넘어 하나의 성격과도 같다. 1980년대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은 그 성역의 중심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이자 존경받는 인생 선배의 표본으로 군림해왔다. 대중은 그들의 유쾌한 일상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꼈고, 그들이 방송에서 강조했던 가족애와 정직, 그리고 인간미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이들의 실체는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가스라이팅과 집단적인 기망흑의 정점을 보여준다. 40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탑은 이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가장 비겁한 상징이 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흔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다. 전 며느리 A씨가 공개한 충격적인 녹취록과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철저히 계산된 정신적 학대 속에서 말살되었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을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인 조각경에게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각경이 보여준 반응은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조각경은 아들을 훈육하거나 가정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인 며느리를 향해 칼날 같은 폭언을 쏟아냈다. 네가 집안 분위기를 칙칙하게 만드니 아들이 밖으로 도는 것 아니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좁고 매력이 없느냐며 모든 파탄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조갑경이 아들의 내연녀를 집 근처로 직접 불러 함께 식사하며 그 자리에 며느리를 강제로 동석시켰다는 점이다. 그녀는 내연녀의 외모를 찬양하며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살아있네. 너 며느리 보다 훨씬 세련되고 대화가 통한다. 는 식의 잔인한 언사로 며느리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았다.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한 가정을 지켜야 할 어른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내는 주동자이자 가해자였음을 보여준다. 방송에서 보여준 시원시원한 맏언니의 모습은 오직 광고 수입을 위해 조작된 가면에 불과했다. 경제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들 부부의 위선은 더욱 극명하고 파렴치해진다. 법원은 이혼 소송 당시 아들에게 손주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인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홍서범 조갑경 측은 최근 방송 출연이 줄어 수입이 급감했다. 우리도 빚더미에 올라 있어. 아들의 양육비를 대신 줄 형편이 절대 안 된다며 단 한 푼의 지원도 거부했다. 자신의 핏줄인 손주가 당장 내일 먹을 분유값과 기저귀값마저 아까워하며 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고 주장은 대중을 비웃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곧 들통났다. 양육비가 없다며 법원의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려던 기간에도 조갑경은 강남의 주요 백화점 상위 0.1%만 출입할 수 있는 VIP 전용 라운지에서 수시로 포착되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버킨백과 샤넬의 한정판 주얼리를 쇼핑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다수의 목격자에 의해 사진과 함께 확인된 것이다. 80만 원의 양육비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명품 하나에는 수억 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대중에게 극심한 구역질과 배신감을 안겼다. 이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손주와 며느리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를 정면으로 비웃는 행위와 다름없다. 추악한 이면이 공개되자 방송가와 광고계는 즉각적인 지우기에 돌입했다. 연예계는 이미지로 구축된 사상 누각과 같다. 국민 부부라는 타이틀로 온갖 가전제품,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섭렵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물론 주요 종편 채널들도 이들이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을
긴급 해지하거나 출연분을 전량 통편집하는 결단을 내렸다. 특히 조각경이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홈쇼핑 업계는 가장 냉혹했다. 업체 측은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가 물어내야 할 광고 위약금과 제작 지연에 따른 배상금만 합쳐도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실력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손주 양육비를 떼먹는 사람들을 더 이상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는 항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만 건 접수되었다. 4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부부라는 공든 탑은 위선이라는 바람 한 번에 가루가 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다. 재정적 압박은 실질적인 파산 위기로 이어지며 이들의 거주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한 홍서범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소재의 초호와 펜트하우스를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매물은 시세보다 무려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천륜을 어긴 논란의 인물이 살던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때 성공한 중년 부부의 상징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화려한 집은 이제 빚잔치를 위해 처분해야 할 처치 곤란한 짐이자 수치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홍서범 씨 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울먹이며 제발 빨리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워낙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귀띔했다. 이웃들 또한 밤마다 집안에서 고성과 물건 던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하며 외견상 화려했던 그들의 삶이 내부에서부터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화목함을 연기하며 불을 쌓았던 그 공간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절규하는 지옥도로 변해버린 셈이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몰락은 단순히 제 연예계의 흥미로운 가십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다.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담보로 불을 쌓는 공인이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인륜의 최소 가치를 파괴했을 때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인과응보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며느리의 피눈물을 비웃고 손주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유지하려 했던 그들의 명품 인생은 결국 명품 가방 하나 지킬 수 없는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다. 진심 어린 참회보다 백화점 V, IP 라운지를 먼저 선택했던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혹독한 심판과 대중의 영구적인 외면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럽힌 이들에게 다시는 카메라 조명이 비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40년의 가식적인 연기 생활은 이제 막을 내렸고 남은 것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끝없는 추락뿐이다.